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전략의 이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재무계획 템플릿을 활용한 재무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무계획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재무계획은 정교하게 수립된 모든 계획이 숫자화되어 집계되는 영역인데요.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의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나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재무계획을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본 템플릿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좀 쉽게 재무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간에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릿 활용 가이드를 먼저 살펴보면요. 본 템플릿에서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 재무제표는 생략합니다. 원칙적으로 재무계획은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나 추정 재무상태표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너무 복잡하므로 본 과목의 교육 목적상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재무상태표를 생략함에 있어서 또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공 및 재고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물건을 만든 물건은 모두 판매가 완료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당해년도 또는 당월에 판 건 모두 해당 기간에 대금을 회수하고요. 생산과 관련돼 지급할 금액들도 모두 생산 당월, 당년도에 지급 완료합니다. 제조원가는 각 제품 생산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데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사업 계획에서 여러가지 수익원이 있고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원가는 각 제품 생산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요. 연구개발비 등은 전부 비용 처리합니다. 추정 현금 흐름표는 간접법 또는 직접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본 템플릿에서는 직접법으로 추정하는 게 훨씬 더 쉬우므로 직접법을 활용하여 추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템플릿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간략하게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약식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본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아니면 본 양식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엑셀 재무계획 수립 템플릿을 만들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양식은 수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추정하는 시트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음영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영 부분은 추정하는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숫자를 기입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음영이 아닌 부분들은 엑셀식이 물려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숫자가 산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음영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본 템플릿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무 추정의 첫 번째 단계는 매출 추정인데요.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들의 물량과 단가를 정해서 매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제품 또는 A 서비스의 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 횟수와 판매 또는 서비스 단가는 추정하는 분들이 기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숫자를 기입해 보면서 계속 추정을 해보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숫자들을 시뮬레이션 한 거를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제품의 추정이 끝났고요. B 제품도 숫자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넣는 숫자는 제가 무슨 정확한 사업을 갖고 추정한 건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 숫자를 만들어서 넣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사업계획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있고요. 세 가지 제품의 매출액이 전부 추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9억, 12억, 20억 정도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ABC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제조와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를 가정하는데요. 시설 투자 관련된 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이렇게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본 가정에서 이제 숫자들을 여러분이 추정하시는 투자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가 공장이 아닌 임대 공장을 활용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토지는 투자가 없고요. 건물도 없다고 가정하고요. 구축물부터 기타 유형자산까지는 투자 금액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시뮬레이션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한 이유는 숫자를 쳐넣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으로 신규 시설 투자를 8억 원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회계학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투자 금액을 비용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감가상각 방법은 그냥 내용연수별 정액법으로 하고 월무시 연균등액 상각합니다. 즉 구축물, 건물은 없으니까요. 구축물에 1억 5천이라는 거를 20년 동안 쓴다고 하고 1년에 20 나눈 값만큼 750만 원만큼씩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기계장치는 6억인데 6억을 10년 쓴다고 가정하고요. 1년에 6천만 원씩 비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산식이 물려 있으니까 내용 연수만 정하시면 감가상각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이제 제조와 관련된 제조원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조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뉘는데 먼저 재료비부터 해보죠. 재료비는 각 제품을 생산할 때 단위당 재료비를 추정함으로써 총 재료비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영 있는 부분은 추정자가 숫자를 추정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숫자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C 제품의 단위당 재료비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 제품의 재료비, 총 재료비가 나오고요. 전체 원재료비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원가 중에 노무비 및 제조경비를 입력하는데요. 노무비는 이제 생산 관련된 인건비를 말하고 제조경비는 뭐 공장 임대료, 운영비, 외주 가공비, 기타, 감가상각비 이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뭐 노무비는 간단하지만 제조경비는 실제로 이 항목을 더 늘려서 아주 복잡한 항목을 설정한 후에 각 값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고 표준 제조원가 명세서 검색해 보시면 제조 경비에 관련된 항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광열비, 지급 수수료, 다양한 비용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교한 추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다 세분화된 추정 항목들을 설정하고 해당 값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본 템플릿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생산과 관련된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추정하는데요. 노무비 경우는 몇 명이 일할 건지, 평균 인건비는 얼마를 할 건지를 추정해서 넣어야 합니다. 자, 사전에 제가 시뮬레이션 숫자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생산 인원은 3개년에 6명, 7명, 9명 정도 예상했고요. 평균 인건비는 3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조경비는 뭐 다양한 항목들을 추정해야 되는데요. 또 사전에 시뮬레이션한 값들을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추정할 필요 없이 아까 시설 투자에서 산출한 감가상각비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노무비 경비가 나왔는데요. 우린 제품이 3가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 제품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배분을 해야 되죠. 배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생산시간 등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배분 기준은 어쨌든 추정자가 추정해서 숫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50, 40, 10% 3가지의 배분 확률 기준을 갖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노무비를 배부 비율에 따라서 각 제품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제조경비도 똑같이 같은 배부 비율을 입력을 하면 제품별로 제조경비가 배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별 매출원가를 볼까요? 이 시트는 음량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서 만든 표의 값들을 다 물렸기 때문에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 제품의 총 매출원가가 나오죠. 생산된 제품이 모두 판매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까지는 제조원가였지만 그게 다 판매되니까 이제는 매출원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고가 남게 되면 제조원가가 매출원가랑 일치하지 않지만 본 과정에서는 모든 생산 제품이 모두 판매되므로 제조원가나 매출원가는 똑같습니다. 또 A 제품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까지도 자료가 나옵니다. B 제품도 C 제품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매출원가 종합표도 보시면은 음영이 없기 때문에 앞선 표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A 제품의 총 매출원가와 전체 매출원가 검증란도 있고요. 이 표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각 제품의 매출원가가 단위당 판매 가격과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의 경우에는 A 제품의 판매가가 3,500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A 제품의 매출원가가 한 1,500원 정도 수준이고 매년 조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가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B 경우는 3,000원 수준인데 제조원가는 2,500원대에 조금 줄고 있고요. C 제품은 8만원짜리로 가정했는데 제조원가는 이렇게 5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트에서 판가와 원가를 검증했을 때 이게 너무 턱없이 나왔다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건 사업의 수익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추정에서 큰 오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익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창업 아이템이 될 거고요.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하는 검증 정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조와 관련된 모든 추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생산 이외에 판매와 일반 관리비와 관련된 그런 추정들을 해야 하는데 먼저 생산 제외한 인력 계획, 생산 인력은 앞서 했으니까요. 생산을 제외한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원은 직급은 임원, 연구개발, 마케팅,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인원수, 평균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추정된 것들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임원은 3명으로 잡았고요. 급여는 좀 높이 잡았습니다. 6천만원. 연구개발 직원들은 2명이고 연봉은 일반 직원보단 조금 더 높이 가정했습니다. 마케팅 직원은 2명이고요. 연봉은 3,500씩 가정했습니다. 마지막 관리 직원은 1명이고요. 연봉은 3천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력계획 수립이 끝났고요. 인건비도 다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방금 인건비는 이제 앞서 추정한 값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되고요. 나머지 사무실 임차료, 연구개발비, 마케팅, 기타 관리비는 추정해 넣으셔야 되고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만큼 더 명세를 자세하게 한다면 더 정확한 추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명세를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추정이 더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 항목별 사전에
예상해서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본인이 원하시는 난이도에 따라 깊이에 따라 항목을 늘리거나 줄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정도로 그냥 추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계획된 값들을 시뮬레이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5억, 6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차입금, 얼마를 차입할 건지, 이자율은 얼마가 될 건지를 추정하고 이자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본 사례에서는 그냥 은행 차입금, 정부 지원 차입금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은행 차입금도 뭐 세 가지 종류, 정부 지원 차입금도 뭐 세 가지 종류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 추정하는 사람이 차입하는 용도에 따라 더 자세하게 더 분류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본 사례에서 시뮬레이션 값들을 미리 한번 입력을 해보죠. A의 경우는 5천만 원을 4%에 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B 차입금은 1억을 3%, C 차입금 경우에는 두 번째 3%로 차입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 차입금이 추정이 끝났고요. 이자 금액은 당해년도 이자 금액, 요건 이제 누적 이자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차입금 상환을 하는 걸로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가는 차입금이라고 가정하니까 이자 금액은 누적 금액으로 연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차입금은 이자율이 좀 낮겠죠. 그래서 2천만 원 1%대를 하나 가정을 하고요. B는 5천만 원 1.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시뮬레이션 하는 숫자입니다. C 차입금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두 번 차입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 차입금도 다 결정이 됐고요. 이자 금액도 나왔고 전체 이자 금액까지도 추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조 부분 끝났고 일반 판매비 일반 관련 끝났고 차입금 관련 부분이 끝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산정하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 앞서 다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음영 부분이 없죠. 그래서 모든 값을 끌고 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이 9억에서 20억까지 늘어나고요. 매출 총이익이 3억에서 9억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생산 물량이 작으니까 두 개에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세 번째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영업의 수익은 추정을 안 했고요. 영업의 비용은 다 이자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내기 전에는 두 개에는 마이너스고요. 세 번째에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10%에서 세 번째에만 법인세를 내는데 2023년에 3억 3,600의 10%가 아니고 그 전에 요거만 두 해만큼 결손이 있으니까 이때 내는 세금은 요때 이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거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산식이 물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두 개 해까지는 마이너스고 세 번째부터 이익이 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손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의 사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현금 흐름표를 볼까요? 현금 흐름표는 추정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물려져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세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영업 활동을 하는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만큼 다 현금이 들어오고 매출원가도 바로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현금 흐름과 손익 항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식을 물려왔고요.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에 들어있는데 그것만큼 현금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건 가산을 해야 합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대로 현금이 나가니까 빼고요. 이자 비용도 빼주고요. 법인세도 뺍니다.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은 보시면은 첫째에는 1억 마이너스, 두 번째는 1,700 마이너스, 세 번째는 4억 정도 들어오네요. 투자활동은 신규 시설 투자를 첫 번째에 8억만 잡았으니까 첫 번째에 마이너스 8억 잡으면 됩니다.
재무활동은 증자, 은행 차입금, 창업 지원자금, 정부 지원자금을 말하는데 두 가지는 추정을 했고요. 증자는 이제 여러분이 신규 창업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의 자본금으로 시작할지를 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 1억 5천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합계액이 나오고요. 기초현금은 0에 시작하죠. 근데 기말에 첫 때는 5억이 마이너스 났고요. 두 번째에는 기말이 마이너스 3억까지 줍니다. 세 번째에는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금 과부족 맥시액은 첫 번째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정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이제 증자와 차입들은 이렇게 추정을 빨리 넣고요. 차입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것. 즉, 밸류에이션에서 외부의 자금을 받는 금액을 마지막에 별도로 자금 과부족 맥스 금액을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첫째 년도에 6억 정도는 어쨌든 투자를 받는 게 맞겠죠. 그래야 사업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외부 자금 조달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건 제조기업 기준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요. 추정 재무상태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은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같은 건 추정하지 않고 그냥 제조원가가 전부 매출원가가 되고 손익 항목이 거의 현금 흐름 항목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품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BC는 무시하고요.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비도 하나만 추정하고요. 너무비, 경비, 배부 비율을 여기 100% 넣고 나머지를 0을 넣으면 똑같이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 있고 제품이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시트를 늘려야죠. 늘려서 배부를 더 하고요. 식을 다시 물려야 할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제조원가 같은 게 없겠죠. 대신에 이제 매출액은 그대로 잡고 제조원가 대신에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회당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변동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와는 다르니까 그 항목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하는 방법은 뭐 재료비 파트에서 그걸 커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제조 경비 라인에서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외주 가공비나 뭐 특정 항목 하나만 기입해서 숫자를 기입해서 추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 시트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재무추정에서 마지막 나오는 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까지는 만들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템플릿은 약식용으로 작성된 거니까 혹시 재무상태표를 필요한 풀버전의 재무계획을 수립하시고자 하는 분은 본 양식을 활용해서 새롭게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재무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템플릿과 그 템플릿 활용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